안녕하세요.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종묘에 나와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묘는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지만 들어와 볼 생각은 별로 안 했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재미없는 곳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멋진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한참 만에 들어와 보았네요. 종묘는 조선의 왕들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시는 곳입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양의 기운인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음의 기운인 백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내려간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와 위로하는 제사는 혼과 백이 만나는 시간이고, 썩어버린 육체 대신 이 혼백이 머무는 장소가 바로 신주인 거죠. 유교의 종주국 중국 예법에 따라서 궁궐의 오른쪽엔 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왼쪽엔 토지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왼쪽에 종묘가 있고 오른쪽엔 사직단, 지금의 사직공원이 있죠. 중국 자금성도 그 왼쪽엔 태묘가 있고 오른쪽엔 중산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향대청은 제례에 쓰이는 향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곳이고, 제궁은 왕과 세자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씻고 옷을 갈아입는 곳입니다. 전사청은 제사에 쓰이는 음식과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유교의 제사는 남자만 참석하기 때문에 음식 준비도 제례악을 연주하는 자들도 모두 남자였습니다. 전사청 근처에는 제례에 쓰이는 제물을 잡는 곳이 있는데, 제례에 고기와 곡식은 날것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음복례 때 제사상에 올린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하니 익은 고기도 같이 올렸겠죠. 종묘 대제는 1년에 5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2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5월과 11월, 1년에 2번 제사를 모신다는데, 세종께서 만드신 제례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겠네요.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제례와 제례악은 2001년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어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 중 이러한 유형 무형의 유산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선의 27명의 왕 중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종묘에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전과 영령전에 모신 왕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해하기 좀 쉽죠? 업적이 위대했던 왕들은 정전에 그대로 남는 불천지위가 되었고요. 살아계실 때 왕위에 오른 적은 없지만 돌아가신 후에 추존왕이 되신 분들이 정전이나 영령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신주를 모실 때는 서쪽에 높은 분을 모시는 예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전의 서쪽 끝에는 태조가, 동쪽 끝에는 순종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는 1대 왕인 태조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의 정전은 7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4대조까지를 가까운 조상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대 왕의 4대조까지를 계속 정전에 모시다 보니 이 7칸으로는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는 영령전을 세웠고, 당대 왕의 4대조 이상인 왕은 영령전으로 이동을 시켰답니다. 그러나 태조는 나라 건국의 업적 때문에 영원히 정전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전은 명종 때 11칸으로 증축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하게 되고 광해군 때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영조 때 15칸으로, 그리고 헌종에 와서 지금의 19칸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등 왕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도 신주는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말처럼 신주단지 모시듯 한 거죠.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500년 전의 신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전이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근세 시대의 건축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101m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정면에서 그 긴 모습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카메라에 제대로 안 담기더라고요. 정전을 정면에서 보면 19개의 문이 보이지만 잠금 장치가 하나만 보이는데요. 그건 정전은 길게 하나로 뚫린 건물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하나만 필요한 거라네요. 정면에서 보이는 문은 재래가 있는 날 열리고 그 안으로 신주를 모시는 감실이 기둥 사이마다 있습니다. 영령전도 정전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운데 4명, 양쪽으로 6명씩 모시고 있습니다. 영령전을 지을 때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나 봅니다. 가운데 4왕을 모신 건물과 좌우 건물은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각각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종묘는 조상신을 모시는 경건한 곳이기 때문에 단청으로 장식한 건물이 없고요. 꽃나무도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꽃나무를 발견하게 된다면 후대에 심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2개 있는 연못에도 물고기를 넣어 관람하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전까지 이어진 돌길에는 3개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 길은 실로라고 하여서 영혼이 다니는 길로 분리해 두어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종묘는 화요일엔 문을 닫고요. 평일에는 해설사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듣고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으니 평일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일어 영어 등의 외국어 해설 시간도 있고요. 토요일엔 자유 관람이 가능한데요. 향대청에 있는 비디오실에서 종묘, 재래학에 대한 10여 분짜리 비디오를 관람하시면 전체적인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